안녕하세요. 용의자 Y 수사반장 권미란입니다. 오늘도 용의자들이 수사선상에 올랐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김경원 운용역과 유한타증권 이경민 PB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의 새 용의자 화면으로 소환하죠. 첫 번째 용의자 JYP 엔터테인먼트, 두 번째 용의자 LG 하우시스, 세 번째 삼성중공업입니다. 건자재가 은근히 요즘 용의자 수사에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엔터주부터 알아보죠. 첫 번째 용의자입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알리바이는 대표 뮤지션 성공적인 컴백이었다. 중국 사업 성과 가시화된다. JYP 엔터의 대표 뮤지션은 누굴까요? 네, 우선은 2PM이 가장 크겠죠. 네, 2PM이고 그리고 미스 A 그리고 갓세븐이라는 새로운 그룹도 최근에 매출 기여를 좀 하고 있는데 네. 뭐 엔터테인먼트를 개인적으로 이 인건비 때문에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좀 저는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JYP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SM 엔터테인먼트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원가 중에 인건비가 거의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그 돈을 벌면 거의 다 뭐 아티스트들한테 인건비가 나가거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또 투자를 들어간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그렇죠. 많기 때문에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는 구조다. 생각보다 그렇습니다. 이 재무제표를 보면.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는 항상 엔터테인먼트 주식들을 좀 바라보는데 근데 YG나 SM 같은 경우는 SM은 아티움도 생겼잖아요. 네네. 그런 데처럼 이제 상품화를 시켜가지고 그 생산된 제품들을 팔고 그렇죠. 그리고 뭐 의상 같은 거 패션을 파는 거죠. 화장품도 팔고요. 네네. YG는 이런 식으로 다각화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도 재무제표에는 여전히 인건비가 많습니까? 네, 거의 지금 2014년 기준으로 50% 이상, 특히나 JYP는 50% 넘어갑니다. 인건비가 원가 중에서 네네. 거의 다 인건비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상품화를 좀 다양화하는 부분들은 이제 이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이나 아직까지 대부분의 매출이 뭐 해외 공연이나 아티스트 중심으로 지금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증거로 가지고 온 부분들은 이제 YG엔터와 그리고 SM 그리고 JYP가 있는데 요 세 개 중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JYP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그 부분들 이제 밸류에이션 테이블을 제가 좀 가지고 왔습니다. 표를 하나 좀 보시면 YG엔터와 YG엔터와 그리고 SM 그리고 JYP 세 종목의 2015년 밸류에이션을 좀 뜯어온 부분들인데 PER 기준으로 보면 JYP가 가장 비쌉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2천억까지 올라왔는데 25배 정도의 평가를 좀 받고 있고 SM 같은 경우 17배 정도 평가를 좀 받고 있어서 가장 세 종목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매력을 좀 보유하고 있고 자산 가치로 봐도 PBR 기준으로 보면 가장 싼 부분들이 이제 JYP인데 이제 PER이 너무 높기 때문에 PBR에 대한 뚜렷한 매력을 좀 찾지 못하겠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미스 A 이 음원이 1위를 계속 하고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밸류에이션으로 보면 상당히 좀 비싼 주가 중에 비싼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소속 가수가 음원 호조세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타임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아졌습니다. 이 예전에는 뭐 12주 연속 1위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런데 지금 미스 A 뭐 신곡이 뭐 1주 정도 1위를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신곡이 나오면 뭐 1주 정도 1위 하는 것은 뭐 어느 정도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뚜렷한 호재성 재료는 아니지만 어쨌든 1위 하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면 저는 첫 번째 밸류에이션 부담이 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위험군으로 좀 넣어드리고 싶습니다. 네, SM 쪽에서도 컴백 모멘텀이 있거든요. 엑소도 컴백을 했죠. 네. 엑소도 컴백하고 나서 또 인기가요에서 1위를 했나요?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생각보다는 또 그 바람이 아주 거세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인기의 바람이 엑소가. 소녀시대도 이제 컴백을 앞두고 있고 뭐 가격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나 상대적으로 SM이 더 낫다는 평가를 하시는 거죠. 이경민 PB님, JYP 엔터
수지 열애설이 터졌는데 생각보다 이게 조금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는 예측을 충분히 할 수 있었음에도 음원의 반응 괜찮고요. 또 박진영 씨도 역시 컴백을 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우선 JYP 같은 경우는 그 합병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작년에 좀 흑자 전환을 했고요. 이런 부분이 동사에 좀 나쁠 영향은 없다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실적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조금 좋은 그런 그 컴백이나 이런 모멘텀이 있었던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485억 매출이 이뤄냈고 한 83억 영업이익에 79억 정도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매년 그 적자를 보다가 이번에 흑자 전환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이 좀 많이 증가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2PM을 비롯해서 준케이나 아니면 미스에이나 이런 부분이 해외 공연 부분이 돈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JYP의 실적은 좀 나쁘진 않겠다, 더 좋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관건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조금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 들고 있는데, 미스의 그 수지가 주연으로 한 그 영화가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의 수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영화로 인해서 국민 여동생과 같은 그 정도의 그 입지를 굳혔기 때문에 이 영화 개봉 시점에 맞춰서 모멘텀은 될 수 있겠다. 그러면 지금보다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주가가 많이 급등한 모습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석방이나 이런 의견보다는 저는 적극적인 석방 의견보다는 조금 조심스러운 그런 매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증거는 다 석방의 증거를 대주셨는데 석방이 아니라는 석방인데요? 석방이죠? 예, 석방입니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네. 예, 지금 같은 자리에서 한 차례 더 올라준다라고 하면 급락보다는 추가적으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지의 영화도 앞으로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영화죠? 그 도리화가라고 하는 영화인데요. 글쎄요, 그런 영화가 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영화 개봉 시점까지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유지해 나가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지 국민 여동생을 넘어 국민 첫사랑의 아이콘이었죠. 따라서 이 열애설이 좀 부정적인 여파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었지만 아주 순항하고 있습니다. JYP 엔터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미스에이와 박진영 씨의 컴백. 하지만 대표 뮤지션을 꼽자면 사실은 2PM이다. 이렇게 얘기한 의견도 있었고요. 음원이 호조세이고 또 미스에이 수지의 영화가 개봉할 예정이라는 점, 앞으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는 부분들, 소속 아티스트의 해외 공연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 많이 꼽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엔터에 비해서 사업이 덜 다각화된 측면이 있고요. 따라서 밸류에이션도 여타 엔터주에 비해서 비쌉니다. JYP 엔터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일단 위험으로 분류하죠. 두 번째 용의자 LG하우시스. 그가 말하는 알리바이. 충분한 주가 조정이다. 장기 성장성 유효하다. 자, 이제는 장기적인 성장성을 봐야 할 때 맞습니까? 네, 저는 LG하우시스 포함한 이제 건자재 업종군들을 올해 상당히 좀 길게 보면 반드시 이제 편입해야 되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제 건자재 업황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종목 잘 골라야죠, 근데. 네, 굉장히 좀 잘 골라야 되는데 LG 하우시스도 저는 굉장히 좀 좋은 업체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사업 구조를 좀 살펴보면 LG 하우시스가 이제 단순한 건자재 섹터라기보다는 이제 소재 사업부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용 원단을 좀 만든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순수한 이제 건자재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겠지만 우선은 제가 이 매력적인 부분을 하나하나 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저평가 매력입니다. LG 하우시스 이제 밸류에이션 실적 테이블을 좀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이 매출 추이를 보면 굉장히 좀 견조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2조 6천억에서 시작해서 2014년도에 2조 8천억까지 올라왔고 이제 올해 예상 이제 3조까지 좀 돌파하는 시세. 그리고 2016년에는 이제 3조 2천억인데 이 부분 이제 업황을 계속 좀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영업이익 기준으로 봐도 1,700억 가량 나온다고 가정을 하면 PR 기준은 한 14배 정도 수준입니다. 단순하게 이제 이 건자
건자재 섹터 중에 최근에 가장 잘 올라가고 있는 게 이제 한샘, 그리고 최근에 네. 좀 눌림목을 좀 받고 있는 KCC는 이제 삼성 그룹의 지분 가치가 좀 있기 때문에 약간 제외해보면 한샘이 계속 성장을 하면서 계속 고평가를 좀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네. 그 LG 하우시스가 지금 소재 쪽이 굉장히 좀 역성장을 하면서 좀 우려감이 좀 있긴 하지만 건자재 중에 15배면 굉장히 좀 매력적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PBR 기준으로도 한 1.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부담 없는 자산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 매력은 저는 충분히 존재를 한다.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올해 분양 물량이 계속적으로 이 성장을 한다는 부분인데 이제 4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분양 시즌이 본격적으로 좀 도래를 했습니다. 분양 시즌이 도래를 하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이클 자체가 분양이 한번 하고 나서 또 뒤에 또 건축되는 물량이 또 분양이 나중에 또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들 다 감안한 올해 예상 총 분양 증가율 한 15%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꾸준한 이제 건자재 업황은 아마 10% 정도의 평균적으로 계속 성장을 좀 하는 부분들을 감안하면 물론 이제 소재 쪽이 굉장히 좀 걸리긴 걸립니다만 네. 밸류에이션 부분과 이제 업황을 좀 전반적으로 좀 체크를 하면 긍정적인 앞으로의 사이클 흐름이 좀 전개가 될 것이다. 네. 좀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두 증거 모두 충족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석방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재는 건자재 소재인가요? 자동차 소재라고 보면 자동차 됩니다. 소재. 네. 이쪽은 좀 부진하고요. 캐시카우와 성장 동력은 또 어떤 쪽일까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건축 자재 부분이 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재 부분이 2014년 매출 기준으로 거의 한 1조 정도 나왔었고 건축 자재 부분이 그 2014년 기준으로 1조 7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50% 이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소재 쪽이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긴 하지만 순수한 건자재로 보기는 어려우나 건자재 비중이 상당히 크다. 좀 이렇게 본다면 이제 업황이 좋은 사이클대로 이제 밸류에이션이 따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여기서 알리바이로 나오고 있는 장기 성장성. 이게 단순히 그 건자재 쪽이 우리가 인테리어에 대한 좀 인식이 바뀌고 내가 사는 공간을 많이 꾸미고 싶어 하는, 그러니까 일정 수준 소득이 도달하면은 선진국은 이미 그런 비중이 많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에 도래했다. 작년에 이런 리포트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 것들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LG 하우시스만의 어떤 성장 스토리가 있나요? LG 하우시스만의 성장 스토리보다는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전자가 아닐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LG 하우시스에서 만드는 뭐 건자재는 샤시 쪽이 좀 많이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쪽 샤시 부분을 한다라고 하면 뭐 기본적으로 그 집 구매하거나 인테리어 할 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집 살 때 많은 분들이 샤시를 하고 들어가는 이유는 샤시 부분은 그 나중에 대팔 때라도 그 정도 가격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건자재 업종은 굉장히 좀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장기적인 성장성 뭐 건자재 부분을 놓고 보면 분명히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습은 좀 너무 많이 좀 안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소재 쪽인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좀 좋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그 막연한 그런 두려움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기관 물량이 많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따라 수급을 확인하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효하나 단기적으로는 좀 불안한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저는 위험으로 분류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LG 하우시스 수사 결과 정리하겠습니다. LG 하우시스가 지난해 10월에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조정을 겪었고요. 이후에 반등을 주는 듯 하다가 다시 밀려 내려오는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점을 지지하려는 모습이 최근에 포착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는 2%, 어제까지도 주가가 하락세를 띠다가 오늘 2% 상승하면서 16만 4,500원 선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른 건자재주에 비해서 저평가 매력이 있다.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 그리고 이 건설업, 건자재업의 호황 국면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나 하면 또 반대로 여전히 불안한 수급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는 시각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LG 하우시스 석방과 위험 사이에서 위험으로 분류합니다. 세 번째 용의자 보시죠. 조선주입니다. 삼성중공업. 하방 경직성을 확보했다. 최악의 상황일 때 길게 보고 투자하자. 어젠가요? 제가 공중파 뉴스에 보니까 조선업 수주가 또 다시 일본과 중국을 앞질렀다. 지난달 수주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조선주 어떨까요? 하방 경직성이 확보됐습니까? 아니면 더 좀 추가 조정을 봐야 될까요? 예.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주식을 바라볼 때 주식을 뭐 매수할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할 때 중요한 부분들은 이제 안 떨어질 주식을 찾는 것보다는 이제 올라갈 주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주들이 약간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떨어지면 싸지긴 하는데 이제 올라가기에는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종목군들이나 업종군들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증거는 이제 PBR 바닥권에 대한 인식,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을 좀 점검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우선 더 이상 떨어지진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차트 PBR 밴드의 역사적인 좀 차트를 좀 가지고 왔는데 네. 첫 번째 그림을 좀 보시면 2009년도에 PBR이 이 하단을 정확하게 좀 찍었을 당시가 한 0.7배 상단에서 조금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추세가 좀 꺾이면서 2011년도까지 추세 상승이 한번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바닥권을 전반적으로 좀 지지했던 라인들이 0.7배 수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 하면 자산가치 대비 거의 절반의 평가를 받는다는 부분들인데, 고까지는 조선업황이 워낙 안 좋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그 부분들이 이제 하방 경직성에 대한 부분이 2009년도에 네. 한번 찍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요거는 제가 PER을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PBR을 설명드리는 이유는 올라갈 생각보다 이제 얼마나 덜 떨어질 것인가. 그러니까 더 떨어질 부분들이 더 있는 것인가에 대한 체크를 밸류에이션 PBR 기준으로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증거인 이제 그 저가 수주와 이제 드릴십 업황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우선은 PBR은 하단은 좀 지지하겠다라는 그러니까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0.7배라고 해서 또 네.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다, 이 그렇죠. 말씀이신 거잖아요. 네, 정확하게 네.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조선업황이 지금 다 그렇습니다. 다 그렇고, PBR을 말씀드리는 거는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업황 자체가 네. 올라갈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유가가 굉장히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유가가 떨어져서 지금 플랜트 쪽에 수주가 전혀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기름을 뽑아야 되는 뭐 드릴십이라던가 플랜트가 발주가 되려면 유가가 어느 정도 수요가 나와줘야 기름을 뽑을 만한 이제 유인이 생기는 건데, 공급 과잉이잖아요, 지금. 네,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유가가 워낙 싸다 보니까 유가를 더 이상 뽑아낼 만한 유인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네. 2013년도에 해양 플랜트 쪽에 수주가 86억 불 정도 나왔는데 2014년도에 32억 불입니다. 근데 2015년도에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양 플랜트가 안 나온다면 이 회사는 살아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드릴십이 가장 매출 비중이 크고 수익성이 가장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쪽이 망가지기 시작하면 상선이 아무리 발주가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회복이 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좀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첫 번째 증거 이제 바닥권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두 번째 수주가 너무 불확실하고 지금 최근에 4월 달에 이 컨테이너선 추가 수주가 나왔는데 이 부분들도 저가 수주인지에 대한 부분들 전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불확실성으로 좀 봐야 된다. 좀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위험 종목으로 넣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경민 PB님. 이렇게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것 같다. 그리고 최악은 지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과 함께 요즘 이렇게 유동성 장세인데 이렇게 PBR이 싼 종목이면 언젠간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투자자분들이 보유하시거나 매수하시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우선 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석방 의견이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가져온 증거를 말씀을 드리면 1월달하고 2월달 품목별 수출입 통계에 대해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그 제일 크게 한 86% 정도 증가한 부분이 그 선박해양 구조물 및 뭐 부품 이쪽 관련 그 업체들의 그 수출이 훨씬 더 좀 많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 조선업계에는 다시 한번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는 아무래도 좀 저가의 그 벌크선이나 이쪽 부분의 수주가 무분별한 수주가 좀 이루어졌던 반면에 우리나라 쪽은 뭐 그런 부분이 아니었던 그런 부분이 있어서 뭐 벌크나 이쪽에 있어서 타격은 좀 많이 받았는데요. 지금 뭐 단기적으로 다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 들고 있습니다. 수주적인 부분은 뭐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 들고 있고요. 저가 수주에 대해서 조선업계 우려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저가 수주가 됐었던 부분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원화 그 이전에 받았던 그런 수주에 대해서 달러로 계산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안 좋게 인식이 됐던 그런 부분인데, 앞으로 환율 전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화
원화 약세보다는 좀 원화 강세 쪽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예, 조선업 수주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상은 없겠다라고 판단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 지금 탈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단은 그 외국인하고 기관의 수급이 지속되고 있는 이런 모습에 있어서는 예, 삼성중공업은 그냥 석방으로 놔도 무방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수주 상황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인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 수사 결과 정리하죠. 지금 주가가 바닥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 분 모두 진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저점인 PBR 0.7배에서 주가 거래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가 수주와 드릴십의 업황이 불확실하다고 보고 있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수주가 개선되고 있다는 조짐을 읽고 있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위험과 석방 사이에서 위험입니다. 이렇게 오늘 세 용의자 모두가 위험으로 분류됐는데요. 김경원 운용력은 LG하우시스를 석방시켜 주셨죠? 네. LG에어시스는 저는 건자재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싸다고, 특히나 이제 대형주 중에서는 굉장히 좀 싸다고 평가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오늘 한 16만 5천 원 정도에 지금 2% 정도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매수가는 16만 3천 원 정도로 설정을 좀 해드렸고, 목표가는 19만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좀 짧게 드려서 15만 원권역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LG하우시스가 1분기에 소재가 저는 이 턴을 한다고 가정을 하면 19만 원뿐만 아니라 20만 원 돌파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부분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을 좀 체크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건자재 섹터로 전반적인 저평가 매력으로는 한 19만 원 정도까지는 업사이드가 가능하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1분기 실적 발표까지 가지고 가시게 된다면 소재가 턴어라운드 한다면 목표 주가 조금 더 올릴 수도 있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이경민 PB님은 오늘 JYP 엔터와 삼성중공업을 석방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전략 있으신가요? 예, 우선 삼성중공업 전략을 말씀드리겠고요. 매수는 지금 시장가로 매수를 좀 추천드리고 싶지만 지금 주가 아까 제가 볼 때보다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종가까지 보면서 종가 매수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예,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인 21,000원 정도 예, 목표가 바로 직전 고점 수준 목표가 제시해 드리고요. 손절하게 된다라고 하면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그 18,000원 정도로 예,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탈피하는 수급은 지금 어느 쪽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예, 전일하고 금일 같이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시간 여유가 조금 있어서요. JYP 엔터 같은 경우도 석방해 주셨으니까 이거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나 신규 매수하고자 하시는 분들 어떻게 접근할지 코멘트 해주세요. 예, 일단 JYP는 오늘 너무 좀 많이 급등을 해서 예, 중간 좀 밀리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보여지는 가격 한 6,500원 정도 가격을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오늘 그 종가가 5,700원을 훼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좀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 그 신규 매수하려고 하는 투자자분은 조금 자제해서 예, 종가까지 보시면서 종가 매매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손절하는 가격은 한 5,450원. 오늘 그 갭으로 상승해서 한 그 모습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갭을 외울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6,500원 잡고 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확률을 따지자면 그래도 JYP보다는 삼성이 조금 더 낫겠다 싶어서 조선주 가지고 오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업종 내 저평가 LG하우시스, 절대적인 저평가 삼성중공업,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박스권 상단까지 볼 수 있겠다는 전략 나왔습니다. 용의자와의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죠.